시중 상업은행처럼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해주거나 이런 용도의 은행이 아니에요. 거래량 1%만 처리해도 35달러. 그만큼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수수료만큼 뭐가 됩니까? 리플 코인의 유통량이 감소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먼저 OCC 최종 승인에 가까워졌다라는 이런 또 좋은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메이저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게 아니라 이런 스몰캡 알티코인들로 자금이 쏠리게 되면서 급등하는 코인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무작정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OCC 최종 승인이 되었을 때 리플이 급등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되는 코인이 뭘까요?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옵티미즘입니다. 자, 왜 옵티미즘이라는 코인이 관심 갖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쯤 또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지까지 자, 지금부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아침에 옵티미즘 이슈 나온 거 이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언제쯤 매수할지도 이미 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이슈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바이백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 바이백이라는 게 뭐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자, 이 바이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슈퍼체인 매출의 50%를 옵티미즘 토큰을 매수하는데 쓰이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주식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사주 매입의 효과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떤 효과를 누리게 될 수 있냐? 자, 예를 들어서 이 옵티미즘이라는 토큰의 유통 물량이 1000만 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1000만 개 중에서 매출이 너무나도 잘 나와가지고 200만 개를 매입을 해 나간대요. 자, 그러면 전체 유통량 1000만 개 중에서 200만 개가 사라지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총 유통 물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감소하는 효과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전체 1000만 개 중에서 200만 개니까 20%만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20%만큼의 가치가, 이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20%만큼이면 그만큼 옵티미즘의 가격도 20%, 최소 20% 이상은 급등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에 급등이 나왔나요? 급등이 안 나왔죠. 자, 옵티미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토큰은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가 있어요. 크게 뭐냐면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해서 사용 가능한 토큰,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합니다. 이 거버넌스 토큰은 재단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의 토큰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이 재단과 관련됐다, 거버넌스 토큰에 해당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정책을 했을 때, 자, 회사에서 신사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으면 이게 대표가 알아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주주가 있다고 한다면 주주총회를 걸쳐서 이런 승인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옵티미즘은요, 바로 재단, 거버넌스 토큰이기 때문에 재단의 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상황이 있는 코인들, 제가 예시를 들어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거버넌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투표 일자에 맞춰서 보통 급등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예를 들면 최근에 또 많이 급등했던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니스왑이었어요. 자, 유니스왑도 보시게 되시면 보우팅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현재 투표예요. 이미 지난 거긴 하지만 12월 25일 날 마감이다 라고 했죠. 근데 그 앞서서 이미 투표가 거의 다 끝난 상황이에요. 자, 이거는 90% 이상 승인을 했다라는 의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승인이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급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떤 제안이었길래, 어떤 투표였길래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까요? 바로 1억 개 유니스왑을 소각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전체 유니스왑에 6억 개 정도 되는 물량에 1억 개를 소각을 시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20%, 약 20% 가까운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딱 20% 올른 것은 아니지만 보시게 되시면 그 20% 이상만큼 급등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통 급등하는 시기는요, 말 그대로 이 옵티미즘이 이 바이백을 추진한다라고 있잖아요.
그럼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돼요. 그럼 우리가 투표 날짜를 처음에 알아야겠죠. 그리고 투표 날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승인 가능성이, 예를 들면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25일날 마감이었어요. 그쵸?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 급등을 했죠. 20일 19일부터 해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왜? 그 전에 이미 60% 이상을 동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표 일자를 첫 번째로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50%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우리는 그것만 파악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 시기에 맞춰서 어떻게 될까요? 옵티미즘은 당연히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장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지금 당장에서 매수할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500원대에서 올라왔다가 그 시기에 맞춰서 500원 구간에서 20%를 급등할 수도 있고요. 잠깐 조정을 받고 내려왔다가 바닥에서 이렇게 20%를 급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미리서 매수를 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 투표 결과가 50%를 넘어간 시점에 그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투표는 어디서 봐요? 제가 구독자 방에다가 이런 식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유니스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각이라는 것은 유통량 감소잖아요. 똑같은 효과예요. 말만 다른 거예요. 같은 이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시에도 유니스왑을 7,800원에서 7,900원에서 추천을 드린 이유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옵티미즘뿐만 아니라 무브먼트도 3월 달에 자 바이백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30% 넘게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에. 오르카도 똑같이 25% 소각, 바이백, 소각에다가 바이백 이슈까지. 그쵸? 그니까 어떻게 돼요? 오르카는 더 많이 오르죠. 100% 올랐습니다. 물론 당연히 소각에다가 바이백까지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바이백만 한다면 이보다 적게 올라갔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슈가 현재 옵티미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투표 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정리해서 올려드린 거, 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자, 1월 22일에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투표 날짜 흐름들을 딱 보고, 그러면 제가 이 투표가 진행될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보면서 딱 50% 넘어갔을 때 옵티미즘 자리 제가 잡아서 추천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혼자서 하시면서, 자, 이런 이슈들 보시면서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혼자서 하시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못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 타점을 잡아드릴 거니까 구독자방을 참고해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드릴 거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나갔던 게 뭐죠? 8시 50분에. 자, 보통 9시 땡 하면 급등 나오는 거 아시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코인, 그리고 매수 추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드려요. 그리고 오전 브리핑 때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투표 결과 이런 것들도 제가 자세하게 계속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단타도 또 같이 드리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지금 빅타임, 자, 추천드린 거 매도 안 하신 분들 없으시죠? 매도 안 하셨으면 꼭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다 타점 잡아드리잖아요. 자, 오늘 오전 8시 50분에 나가고, 그리고 급등 38원까지 올라갔죠. 15% 정도.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다 매도 사인 나갔었는데, 혹시라도 안 되신 분들은 미리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도 계속 단타 나가거든요. 이 단타 시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딱 오면 기회 잡고 계속 단타를 해 나가야 됩니다. 하루에 10%든 20%든 계속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단타는 제가 아침마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방에 아침에 조금 일찍 이제 바쁘시겠지만 한 번씩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구독자방은 뭐 구독자분들 다 들어와 계시겠지만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도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고정 댓글란에 여기 링크 하나 있죠? 자, 이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보통 문자로 보내드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문자로 안녕하세요, 코인아빠입니다, 여기 구독자방 링크입니다 하면, 그래서 이 구독자방 링크를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들어오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방에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보통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빅타임 같은 경우 얼마에 나갔었죠? 33원이야. 그쵸? 그리고 오전 8시 50분에, 자, 오늘 오전 8시 50분에 나갔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아침에 항상 단타를 먼저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타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뭐 눈 떠 있는 시간에 뭐 저녁이든 새벽이든 가릴 거 없이 확인되는 대로 해서 제가 바로바로 구독자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 확인, 자,
이렇게 보내주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고 이제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바로 확인되는 대로 해서 바로 문자로 핸드폰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한 번씩만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이 조금 설명을 많이 드리느라고 좀 길어졌는데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에 이게 승인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부터 급등을 보일 수가 있어요. 자 현재 리플의 국제 송금 사업이라는 게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스위프트예요. 스위프트의 거래량을 뺏어오는 게 리플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엄청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몇백조만큼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안에서 수수료라는 게 엄청나게 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스위프트의 또 거래량을 뺏어오기 위해서 거래를 뺏어오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OCC 최종 승인이라는 게 꼭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은행 허가 신청을 자 승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은행 출범이라고 했을 때 시중 상업은행처럼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해주거나 이런 용도의 은행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리플이라는 게 증권이라는 걸 떠나서 상품 자체만으로서 하나의 화폐로서 작용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는 게 지금 하나씩 걸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스위프트에 채택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위프트에 채택이 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거래량 1%만 처리해도 $35 그만큼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수수료만큼 뭐가 됩니까? 리플 코인의 유통량이 감소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핵심만 추려가지고 지금 짧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최종은 목표는 뭐냐면 스위프트에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리플의 최종 목표거든요. 그 채택이 되기 위해서 하나씩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CC 승인이 확실하게 된다라면 그때 리플은 바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일정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흐름들 좀 체크하고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본 다음에 언제쯤 승인이 될 수 있을지도 다음 영상에 좀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